요즘 이제 그 사업성은 이거 어떤 사업성이냐면요. 역세권 재개발하고 예전에 추진하던 뉴타운 재개발 있었죠. 전 추진위가 하던 거. 그 다음에 또다시 재개발을 추진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죠? 그러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럼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전에 추진한 뉴타운 재개발이에요. 아까 우리 저 박남길 마스터님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용적률이 247%였었어요. 재개발 때 용적률 247%. 건축 세대가 2,900세대였었어요. 조합원은 공유지분 포함해서 1,860세대예요. 재개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이 600세대예요. 그러면 일반 분양은 440세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함하지 않은 게 있어요. 1+1 단독 갖고 계신 분, 1+1 되시는 분들 있죠? 그 다음 현금 청산되는 분들 있죠? 이거 감안 안 한 거예요. 감안하게 되면 440이 아니고 한 200대로 줄어들 거예요. 그거 감안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역세권 우리 재개발은 어떻게 하냐면 평균 용적률이 372예요. 322%다 보니까 건축 세대가 4,500세대로 늘어난 거예요. 조합원은 똑같아요. 임대 비율은요, 기본 20%에다가 용적률 늘어난 거 포함해가지고 총 35%인데 이게 1,580세대예요. 나머지가 일반 분양이 1,060세대예요. 1,060세대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추가 부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하는 거예요. 사업성 좋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요구하는 임대주택 지어주고 우리는 우리 거 어쩌는 거예요. 그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하면은 우리 저 아파트가 이름에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이렇게 짓나요? 아니죠. 적어도 4,500세대를 건설하려고 하면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건 빅3 내지 빅4예요. 건설업종에서. 레미안, 현대, 자이, 그 외에 뭐 한계업체 정도 있죠? 요 정도지 다른 업체들 이 4,500세대를 다 혼자서 들어와 짓겠다 못해요. 또 우리 눈높이가 높아가지고 우리도 그런 데를 원할 거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 이군 업체들 원하세요? 안 원할 거 아니에요.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여기 재개발을 재추진하는 분도 계시죠? 이거 가능한지 한번 제가 가능하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뉴타운 재개발할 때 용적률이 247%였는데 이거는 재정비 촉진지구였기 때문에 혜택이 있어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받아서 247인 거예요. 최고 받은 만큼 받은 거예요. 재개발 재추진하려면 설계를 제가 떠봤어요. 도시계획 업체다 얘기하고 건축 설계 저기다 떠봤는데 용적 226%예요. 용적률이. 용적률이 247에서 226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건축 세대도 2,650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조합원은 똑같아요. 1,160세대. 그죠? 기존 조합은 똑같아. 근데 임대는 20%니까 요거에 20%니까 530세 조금 줄어들다 하지만 여기에 없던 정비구역 해제에 의해 들어선 신축 빌라가 500세대 이상 들어온다고요. 500세대 이거 작게 잡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재개발 재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동의서를 걷어가지고 주거정비 지수제를 충족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구역조정 반대하는 데가 4, 5년 걸려요. 우리는 입안 모두 준비가 끝나서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 입안 해제되면 바로 집어넣지만 이 사람은 그 집어넣는 시점이 앞으로도 4, 5년 걸린다고요. 그것도 우리가 안 한다는 조건 하에.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일반 분양은 없고 마이너스 240이에요. 마이너스 240이 뭐냐면 우리 조합원들 내 아파트 모두가 아파트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평수를 지정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4평 다 신청했는데 34평 부족해요. 34평짜리 17평으로 막 잘라야 되잖아요. 조합원이 하나로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재개발 재추진하는 거 지금 나는 재개발이야. 역세권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서 싫어. 이 싫은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아파트를 못 들어가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 거냐고요. 아니 또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이 나는 재개발을 해야 되는 분이 계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이제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면 이런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 절차가 어떤 게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을 해야 돼요. 재개발로 옛날에 하던 재개발 방식으로 다시 가려면
그걸 하려면 주민 동의율의 10%를 이상을 받아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주거정비 지수가 70점 이상이 된다는 거를 받아와야 돼요. 본인이 조사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은평구청이 접수를 해야 돼요. 그럼 현재 우리 저쪽에서 재개발 하시는 분 계시죠? 주민동의를 10%못 받았잖아요. 현재도 뭐 그 오랜 기간 동안 10%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거정비 지수에 70점 맞추냐? 못 맞추고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다 나와요. 한번 밑에 보실게요. 주거정비 지수세가 왜 예상 점수가요. 주민 동의율과 토지 면적은 기본 점수로 19점하고 6점을 줘요. 그래서 25점은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노후도 동수, 노후도 연면적, 도로 연장률, 세대 밀도 이걸 다 합해보니까 64점밖에 안 나와요. 현재. 그러니까 재개발 신청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대 밀도나 도로 연장률이나 노후도 연면적은 수정을 못 해요. 수정할 수 있는 건 노후도 동수가 있어요. 노후도 동수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최근에 2000년도 지은 저 빌라들 있죠? 단독들. 이거 다 빼야 돼요. 재개발로 하려면. 우리 전체 면적 다 절대 못 가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전체 절대 못 갑니다. 그거 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167번지 사시는 분들, 168번지, 169번지, 172번지 천연교회 부분의 일부, 187번지 부분의 일부, 203번지의 일부, 206번지, 73번지, 74번지, 75번지, 6번지, 7번지 이쪽 있죠? 이분들은 빠져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노후도 동수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70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70점을. 근데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2단계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한번 물어볼게. 그래야 우리가 역세권 재개발 안 하고 주민들 동의를 내주고 일부만 간다고 해서 2단계 넘어갔다고 하자고요. 또 있어요. 소유자의 50%에서 찬성을 얻어야 돼요. 주민 반대가 25%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맞았다고 하자고요. 정량적 심사를 통과하려면 아까 기본 점수 이거 준다 그랬죠? 그때부터 주민 동의를 받아야 돼요. 얼마? 3분의 2, 67%에서 75%까지 받아야 돼요. 토지 면적, 요거 2분의 1, 요것도 거의 같이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통과돼요. 그 다음에 요거 통과됐어. 그럼 또 정성적 심사라는 거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로 가야 돼, 이걸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야 되는데, 위원회 가면은 여러분 심의거든요. 그냥 정석이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축 빌라는 도대체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그 동네 사는 분의 주거 환경의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항목들이 100가지가 넘어요. 그걸 다 점수화 시켜가지고 보겠다는 거예요. 결정이 났어요. 그래도 진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줍시다 했는데, 마지막에 서울시장 최종 결정해야 돼요. 여기서 70점이 딱 돼가지고 다 통과했는데, 시장이 판단했을 때, 얘 마이너스 10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한 건 충분히 설명했지만 더 어려운 거는 간단해요. 우리 한신 역세권 재개발팀이 지금 동의율 72%를 받았는데 9월인 경에 입안 제안서를 은평구청에 접수시키면은 그걸로 사전 타당성 검토조차 불가합니다. 아시죠? 대규모 사업이 입안 제안서까지 다 준비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동의서를 10% 이상 받고 주거정 70세 이상 맞춰가지고 저희가 제출할 거니까 우리 것도 검토해 주세요 하면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은평구청과 서울시가 저걸 해주겠냐고요? 안 해주죠. 그리고 재개발 해제된 지역인데 똑같은 재개발을 또 해주겠냐고요? 안 해준다고요. 맞죠? 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역세권 재개발에 구역 지정하는 거는 주민 동의율 67%, 노후도 동수, 그 다음에 점유이용. 점유이용이 뭐냐면 2층 이하 건물이 50% 이하만 되면 돼. 우리는 70% 정도 되거든요. 점유이용. 그 다음 노후도 동수, 노후동도 70%거든요. 다 충족해요. 우리는 동의율 60% 이상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역 지정 조건인데 재개발 추진하려면 주거정비 지수에 통해서 이거를 다 해야지 구역 지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앞으로 재개발 하겠다는 분이 옆집에 계시면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안 되고
지금까지 1년이 지났는데 동일 10%도 못 거뒀는데 뭐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70%, 72%를 걷고 있는데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재개발 추진 불가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